누나! 고성이 누나! 나야! 동생 고성수! 누나!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갈 거야! 한때 가온재단을 호령하던 고성이. 하지만 지금 그녀는 쪽방촌 단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 무시하고 연락 끊었지? 우리 가족 부끄럽다고 전화번호까지 바꿨잖아! 결혼식에도 안 부르고 친정 식구 없다고 거짓말하고. 근데 이제 누나가 망했다며? 그럼 이제 우리가 도와줄 차례지. 평생 숨기고 살았던 친정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출소한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남동생, 돈을 요구하는 사촌들. 자신이 가장 부끄러워했던 과거가 결국 그녀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은우한테만은 가지 마.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모든 건 정순이의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호야, 사실 너한테 쌍둥이 오빠가 있어. 정순이의 이 한마디에 지은호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쌍둥이 오빠라니요? 한우진이 자신의 쌍둥이 오빠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30년 전 병원 기록을 꺼내 보였는데요.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쌍둥이 남매 출생. 남아 한우진, 여아 한은호.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한우진 씨가 제 오빠라고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너를 입양할 때 너한테는 쌍둥이 오빠가 있었어. 근데 고성이가 아들만 데려가고 딸인 너는 버렸던 거야. 쌍둥이를 갈라놓은 거지. 지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우진을 위해 간 이식을 고민했던 게 자신을 이용하려던 고성이의 계략에 넘어갈 뻔했던 게 아니라 진짜 친오빠를 살리는 일이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성이는 쌍둥이 남매를 찢어놓고 아들만 키우고 딸은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우진 씨는, 아니 우진 오빠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진이도 모를 거야. 고성이가 철저히 숨겼을 테니까. 은호야, 이제 내가 결정해야 해. 이 진실을 우진이한테 말할 건지 아니면 지은호는 정순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말해야죠. 오빠한테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오빠를 만나고 싶어요. 진짜 제 가족을. 한편 이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성이에 대한 조사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고성이가 30년 전 가온재단을 장악하기 위해 저질렀던 범죄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전임 이사장이었던 시아버지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챘다는 증거, 재단 기부금을 횡령한 증거들이 속속 발견됐습니다. 이 정도면 고성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겠는데. 이지혁은 자료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지은호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고성이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모든 증거를 모아왔던 겁니다. 박성재도 이지혁의 조사에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성이를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찾아내고 있었는데요. 아동유기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는 충분히 입증 가능했습니다. 지혁아, 이 정도 증거면 고성이를 구속시킬 수 있겠는데 검찰에 제보하자.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에 은호한테 먼저 알려야 해. 은호가 결정해야 할 일이니까. 지은호가 한우진을 만나기로 결심했을 때 정순이는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지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정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걸까요? 정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입양한 게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어. 엄마는 고성이를 알고 있었고, 고성이가 버린 아이를 찾아서 입양한 거야. 네? 그게 무슨, 지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30년 전에 고성이한테 당한 일이 있어. 고성이는 원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는데 엄마네 집에 가정부로 들어왔었어. 그때 엄마는 가온재단 창립자의 외동딸이었고 약혼자도 있었지. 지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순이가 재벌가 딸이었다니요? 고성이가 엄마 약혼자를 유혹했어. 그리고 임신까지 했지. 그 남자가 고성이 전 남편이야. 엄마는 집안의 수치라며 쫓겨났고 재산도 다 빼앗겼어. 고성이가 엄마 자리를 차지하고 가온재단 이사장이 된 거지. 지은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상하고 따뜻한 양어머니 정순이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정순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복수하고 싶었어. 고성이한테 당한 만큼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었지. 그래서 고성이가 버린 딸을 찾아내서 입양했어. 언젠가 너를 키워서 고성이 앞에 세우려고 했던 거야. 고성이가 버린 딸이 자라서 고성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보여주려고. 어머니,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은호야,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마음이 변했어. 처음엔 복수의 도구로 생각했었지만 너를 키우면서 진짜 딸처럼 사랑하게 됐어. 너는 엄마한테 진짜 딸이야. 고성이한테 복수하려던 마음은 사라졌고 그냥 너랑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지은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제 진짜 엄마예요. 고마워, 은호야. 근데 이제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30년 전 고성이가 엄마한테 했던 짓을 똑같이 되갚아 줄 거야. 고성이를 무너뜨릴 거야. 정순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복수심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은호를 위한 복수였습니다. 딸을 도구로 이용하려던 고성이를, 쌍둥이 남매를 갈라놓았던 고성이를 반드시 응징할 거였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을 따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한우진은 의아해했지만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지은호는 한우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쌍둥이 오빠.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눈앞에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은호 씨, 무슨 일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한우진이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우진 씨? 아니, 제가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오빠라고. 한우진은 당황했습니다. 네. 오빠라니요? 지은호는 병원 기록과 DNA 검사 결과지를 한우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우리 쌍둥이 남매예요. 오빠는 30년 전 제 쌍둥이 오빠였어요. 한우진은 서류를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은호 씨의 쌍둥이 오빠라고요? 네, 고성이가 우릴 갈라놓았어요. 오빠는 키우고 저는 버렸죠. 딸이라는 이유로. 지은호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한우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니요. 그것도 자신이 간 이식을 받으려고 했던 지은호가 진짜 친동생이었다니요. 그는 어머니 고성이가 했던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은호에게 접근했던 것, 간 이식을 유도했던 것,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우리가 남매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건가요?
한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쌍둥이를 낳았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고성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오빠를 살리기 위해 제 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쌍둥이라 적합도가 높다는 것도. 한우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은호 씨가 제 동생인 줄,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인 줄. 오빠는 잘못이 없어요. 지은호가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도 피해자예요. 우리 둘 다 고성이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한우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자신이 사랑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끔찍한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동생을 버리고 아들만 키우고 30년 후 아들을 살리기 위해 딸의 간을 이용하려 했다니요. 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우진이 지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내 동생인데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은호도 울면서 오빠를 껴안았습니다. 오빠는 잘못이 없어요. 우리 이제 함께해요.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쌍둥이 남매. 고성이가 갈라놓았던 남매가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한우진은 그날 밤 병원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병이 정말 유전성간 질환이 맞습니까? 주치의는 당황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병의 진짜 원인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한우진이 다그쳤습니다. 주치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환자분의 간질환은 유전성이라기보다는 만성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호자이신 고성희 이사장님께서 유전성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셔서 한우진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자신의 병은 어머니 고성희 때문에 생긴 거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과도한 기대, 압박, 통제. 그 모든 게 자신을 병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그 병을 이용해서 지은호의 간을 빼앗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한우진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고성희를 찾았습니다. 고성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한우진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진아, 왔니? 오늘 은호 만나고 왔다며? 한우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만나고 왔습니다. 제 쌍둥이 동생을.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아니 고성희 씨? 저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거, 30년 전에 동생을 버렸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한우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고성희는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우진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병을 이용해서 은호의 간을 빼앗으려 하셨죠. 우리가 쌍둥이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숨기시고 은호를 도구로만 생각하신 거죠? 고성희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우진아, 엄마는 너를 살리고 싶었어. 내가 죽을까봐 두려웠다고? 은호는 엄마가 버린 아이니까 적어도 오빠를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다면. 그만하세요! 한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저를 소유하고 싶었던 거죠. 아들이라는 타이틀, 가온재단 후계자라는 타이틀, 그게 전부였잖아요. 저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고성희는 한우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한우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기를 포기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고성희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지은호의 오빠로 살겠습니다. 성도 바꿀 겁니다. 지우진 은호요. 고성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우진아, 제발 엄마를 버리지 마. 하지만 한우진은 돌아서서 집을 나갔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지만 한우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이지환과 함께 고성이를 미행하며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엄마 고성이가 쌍둥이 남매를 갈라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이었다니. 저는 몰랐어요. 박영라가 울먹였습니다. 이지환은 영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영라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지. 박영란은 결심했습니다. 엄마 고성희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기로요. 그녀는 30년간 엄마가 저질렀던 일들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악녀에 가면 마이너스 내가 본 고성희의 30년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책에 고성희의 모든 악행을 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학대했던 일, 남편의 외도를 방조하며 약점을 잡았던 일, 재단 직원들을 괴롭혔던 일, 그리고 쌍둥이 남매를 갈라놓고 딸을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일까지요. 책을 완성한 박영란은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고 출간 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는데요. 박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성이의 딸 박영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엄마 고성이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영란은 눈물을 흘리며 고성희의 악행들을 하나씩 폭로했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고성이는 제 친오빠 한우진과 동생 지은호를 인간이 아닌 도구로 봤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남매를 찢어놓고 30년 후 다시 만나게 했지만 그것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딸이지만 엄마의 편은 아닙니다. 우진 오빠와 은호 언니가 제 진짜 가족입니다. 저는 엄마 고성이가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박영란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이지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성희와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정순이는 고성희를 찾아갔습니다. 30년 만에 대면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정순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이야, 내가 왜 여기? 정순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성희야, 오랜만이다. 30년 만이지? 고성희는 당황했습니다. 순이야, 그때 일은 그때 일? 정순이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내 약혼자를 유혹하고 내 재산을 빼앗고 나를 집에서 쫓아낸 그때 일 말이니? 고성희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나도 살아야 했어. 가난하게 죽을 순 없었다고. 정순이는 고성희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성희야, 기억하니? 30년 전 내가 내 남자를 빼앗고 내 재산을 빼앗고 날 쫓아냈지? 오늘부터 내가 내게 똑같이 해줄게. 정순이는 고성의 지금의 남편을 찾아가 30년 전의 진실을 모두 폭로했습니다. 고성이가 원래 가정부 출신이었다는 것, 정순이를 모함해서 쫓아냈다는 것,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고성이 남편 박진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런 짓을 했다고? 30년간 거짓말로 나를 속였어? 고성이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를 버리지 마. 하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이혼하겠소. 그리고 재산 분할도 없을 거요. 당신은 사기꾼이니까.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고성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고성이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집도 재산도. 정순이는 고성이가 집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성희야, 내가 나한테 했던 것보다 더한 걸 해줄 테니까. 이지혁과 박성재가 모은 증거들이 검찰에 제보됐습니다.
검찰은 고성희를 소환했고 고성희는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 쌍둥이 딸을 버렸다는 게 사실입니까? 재단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딸의 간을 이용하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고성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 조사는 가혹했습니다. 검사는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며 고성희를 압박했습니다. 피의자 고성이 30년 전 쌍둥이 남매를 낳고 딸만 버린 게 맞습니까? 고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예, 그리고 30년 후 두 딸에게 접근한 이유가 아들의 간 이식 때문입니까? 고성희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예, 검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재단 횡령 의혹, 시아버지 학대 의혹, 직원 갑질 의혹, 모든 범죄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고성희를 구속영장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성희는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이송됐는데요. 그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시청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악녀가 벌을 받는구나. 고성희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방청객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지은호와 한우진, 정순이, 박영나, 이지혁, 박성재 모두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는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고성희는 30년 전 친딸 지은호를 유기했으며 가온재단 이사장으로서 기부금 50억 원을 횡령했고 전임 이사장을 학대하여 재산을 가로챘으며 친딸 지은호를 기망하여 간 이식을 유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성희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증인으로 한우진이 나왔습니다. 한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고성희는 쌍둥이 남매인 저와 은호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들인 저는 키우면서 호의호식하게 했지만 딸인 은호는 버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학대입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사랑한 건 제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소유물이었습니다. 한우진은 눈물을 흘렸고 방청석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증인은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침착하게 증언대에 섰습니다. 고성희는 제게 접근할 때부터 계획적이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했지만 제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간 이식 적합 판정을 받자마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은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호는 도구야. 우진이를 살릴 도구. 정이 들면 안 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마지막 증인은 정순이었습니다. 정순이는 고성희를 똑바로 노려보며 증언했습니다. 고성희, 당신은 어머니 자격이 없어요. 아니, 인간 자격이 없어요. 당신이 버린 아이를 내가 30년간 키웠어요. 밤새 아파서 우는 아이 안고 학비 벌려고 새벽부터 일하고 그렇게 키운 내 딸을 당신이 뭔데 간 빼앗으러 와요? 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같은 악마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끔찍해요. 당신은 엄마가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지만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나고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고성희는 아동유기, 차기, 횡령, 배임 등의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또한 추징금 50억 원, 피해자 지은호와 한우진에게
각각 위자료 10억 원씩 지급할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을 도구로 이용하려 했으며 재단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판사님, 제발, 저도 사람입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피고인이야말로 타인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퇴정. 법정이 끝나고 고성희는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밖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악녀 고성희 아우. 자식을 도구로 쓰는 엄마는 엄마가 아니다. 정순이 어머니를 지지합니다. 형이 집행되기 전 고성희는 지은호를 면회 신청했습니다. 지은호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한우진이 설득했습니다. 은호야, 한 번만 가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은호와 한우진은 함께 구치소로 갔습니다. 면회실에 앉은 고성희는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의를 입은 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잘못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지은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고성희 씨,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닙니다. 제 엄마는 정순이 어머니 한 분뿐입니다. 당신은 30년 전에 절 버렸고 30년 후에 제 장기가 필요해서 다시 찾았죠. 그게 전부입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고성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은호야, 제발. 지은호는 일어섰습니다. 전 이제 갑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을 보면 역겹습니다. 한우진도 고성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니, 고성희 씨. 저도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이제 지우진입니다. 은호의 오빠입니다. 두 남매는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고성희는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울부짖었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이 고성희를 끌고 가려 하자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쳤습니다. 은호야, 우진아. 제발, 엄마를 버리지 마.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0년형을 마치고 출소한 고성희. 하지만 그녀가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압류됐고 가족들은 모두 등을 돌렸으며 친구도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쪽방촌 단칸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환청이 들렸으며 피해망상에 빠졌습니다. 내 거였는데, 다 내 거였는데, 왜 다들 날 떠나가는 거야? 고성희는 길거리를 헤매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고성이 아니야? TV에서 본 것 같은데. 맞아. 딸 버리고 간 빼앗으려던 그 악녀? 고성희는 귀를 막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소한 고성희가 쪽방촌 단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겨울 찬바람이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한때 수십억대 재산을 누렸던 그녀가 이제는 편의점 컵라면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쿵쾅쿵쾅 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였습니다. 누나! 고성희 누나! 나야! 동생 고성수! 고성희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숨기고 살았던 과거,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이곳을 찾았을까요? 고성희는 숨을 죽였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나!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갈 거야!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라리 이사를 가야 했을까요?
하지만 이사 갈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거기엔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점퍼,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 고성희의 친동생 고성수였습니다. 그 뒤로 여러 명이 더 있었는데요. 출소한 아버지 고만식, 돈을 밝히는 사촌들까지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합쳐 5명이었습니다. 누나 오랜만이다. 30년 만이지? 고성수가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고성희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나 무시하고 연락 끊었지. 우리 가족 부끄럽다고 전화번호까지 바꿨잖아. 결혼식에도 안 부르고 친정 식구 없다고 거짓말하고. 근데 이제 누나가 망했다며? TV에서 다 봤어. 감옥도 갔다 왔고? 고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날 찾았어? 내가 여기 있는 걸 누가? 고성수가 비웃었습니다. 쪽방촌이 얼마나 넓다고? 여기저기 물어보면 금방 찾지? 고성이 아냐? TV 나온 그 악녀? 하면 다들 알더라고. 유명인이더라. 누나! 아버지 고만식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뉴스에 다 나오던데. 가온재단 이사장 고성이 내가 우리 딸이더라고. 사기죄로 복역한 고만식의 딸 말이야. 기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고성희의 친정 식구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고성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저 좀 그냥 가주세요. 제발. 아버지는 고성희의 애원 따위는 듣지도 않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뭐냐? 내 딸이 이런 데서 산다고. 옛날엔 그렇게 잘 나가더니 가온재단 이사장님 맞아? 하지만 사촌 고성민이 방 안을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고성희 누나가 이런 쪽방에서 살다니. 냉장고도 없고 TV도 저 낡은 거 하나뿐이네. 옛날엔 그렇게 잘 나가더니만. 우리 보고 가난뱅이라고 무시하더니 이제 누나가 제일 가난하네. 인생 참 아이러니하다. 또 다른 사촌 고성철이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옛날에 우리 엄마 장례식 때 오지도 않았잖아. 전화해도 안 받고 우리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근데 이제 우리한테 와서 빌어야 할 판이네. 고성수가 고성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성희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누나, 우리가 도와주러 왔어. 가족이잖아, 가족. 그럼 이제 우리가 도와줄 차례지? 옛날에 누나가 재벌가 며느리 됐을 때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줬잖아. 우리 아버지 감옥 갈 때도 외면했고, 변호사 선임비 좀 대달라고 했을 때도 전화 끊었지. 이제 갚을 때 아니야? 고성희는 소리쳤습니다. 돈? 내게 무슨 돈이 있어? 다 압류당했어. 난 아무것도 없다고. 이쪽 방 월세도 겨우 내고 있어. 고성수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네.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숨겨놨을 줄 알았는데. 옛날에 그렇게 명품만 들고 다니더니. 아버지가 낮게 웃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누나 이름값은 아직 남아있잖아. 기자들한테 인터뷰 팔아. 가온재단 고성희의 비참한 가족사. 이런 거. 돈 될 거야. 기자들이 우리한테 500만 원 준다고 했어. 누나가 어떻게 친정 식구를 버렸는지, 아버지가 감옥 갈 때 어떻게 외면했는지 다 말해주면 돈 준다더라. 고성희는 아버지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인터뷰 하시면 제가 더 살 수가 없어요. 넌 이미 죽은 목숨이야.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TV에 나올 때부터 이미 끝났어. 우리라도 돈 좀 벌어야지. 내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성공했을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왔니? 명절에 용돈이라도 보냈니? 아무것도 안 했잖아. 우리가 부끄럽다며 관계를 끊었잖아. 아니면 고성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딸 지은호, 그 애가 지금 재단 운영한다며? 뉴스에 나오더라. 지우진 지은호 재단 개원했다고.
거기 가서 돈 좀 얻어와. 엄마가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고 하면 줄 거 아냐? 아무리 미워도 친엄마인데. 고성이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 좀 해. 은호한테만은 가지 마. 그 애는 나랑 관계 끊었어. 면회도 거부했고, 연락도 안 받아. 제발 은호한테는 가지 마. 고성민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누나 잘못이지. 딸을 버리고 30년 후에 간 빼먹으려 했으니 당연하지. 근데 그래도 친엄마잖아. 우리가 가서 애원하면 줄걸? 하면서 친정 식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성희의 쪽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남은 돈이라도 찾으려 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이불을 들추고 서랍을 뒤졌습니다. 어디 숨겨놨을 텐데. 현금이라도 있을 거 아냐? 통장이라도 찾아봐. 비밀 계좌 하나쯤은 있겠지. 고성희는 그 광경을 보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숨기고 살았던 과거가, 자신이 가장 부끄러워했던 출신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행세를 하기 위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지웠던 과거가 다시 살아나 자신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하나?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다 끝이구나. 고성수가 찾은 건 고작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마저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야겠네. 술값은 내겠다. 야, 그게 내 생활비야. 그걸로 일주일 버텨야 한다고. 고성희가 소리쳤지만 고성수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누나가 우리한테 준 게 뭔데? 이 정도는 이자야, 이자. 사촌들이 나가면서 던진 마지막 말이 고성희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누나, 그때까지 돈 좀 마련해둬. 안 그러면 지은호 재단 앞에서 시위할 거야. 고성희의 친정 식구들 딸에게 호소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플래카드도 만들고 기자들도 부를 거야. 그럼 지은호도 체면 때문에 돈 줄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내가 우리를 버렸으니 이제 우리도 내 인생 좀 망가뜨려야겠다. 공평하잖아? 문이 닫히고 고성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마지막 재산이었던 10,000원짜리 몇 장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빠진 머리카락, 낡은 옷. 한때 가온재단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살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결국 날 잡아먹는구나. 고성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3층이었지만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죽는 것도 무서웠고 사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그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냥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가난하게 태어난 게 죄야? 출세하고 싶었던 게 죄야? 그녀는 밤새 울었습니다. 라면 국물은 식어버렸고 방은 얼어붙을 듯 추웠습니다. 하지만 난방비가 없어서 보일러를 틀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고성희는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일 뭐든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거절당했습니다. 아줌마, TV에서 봤는데. 고성이 맞죠? 죄송한데 여기서는 일 못 시켜드려요. 손님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요. 우리 가게 이미지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지쳐서 쪽방으로 돌아왔고 문 앞에는 또 친정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돈 구했어? 안 구했으면 내일 지은호 재단 앞에 가야겠네.
고성이는 그들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어디론가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공원 벤치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고성이는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환청과 피해 망상이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온다. 아버지가 온다. 날 죽이러 온다. 은호도 날 죽이러 온다. 다들 날 죽이려고 해. 구급차가 그녀를 정신병동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구급대원이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TV에 나온 그 고성이 아니야? 가운데단. 맞는 것 같은데, 완전히 정신이 나갔네. 고성이는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 거였는데, 다 내 거였는데. 왜 다들 날 버리는 거야? 결국 고성이는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피해망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실에서 고성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 거였는데, 다 내 거였는데. 왜 다들 날 떠나가는 거야? 간호사가 약을 주러 오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리 가! 난 가온재단 이사장이야. 감히 누가 나한테! 간호사는 동정 없이 말했습니다. 환자분, 약 드세요. 안 그러면 격리실 가셔야 해요. 고성이는 억지로 약을 삼켰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정신병동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온재단 건물. 그곳에는 이제 새 이사장이 취임했고 현판에서 고성이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고성이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거야. 다 내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가온재단 앞에서는 새로운 현판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진지은호 재단 마이너스 버려진 아이들과 학대받는 아이들을 돕는 자선재단이었습니다. 지우진과 지은호는 서로 손을 맞잡고 현판을 바라봤습니다. 그 옆에는 정순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고 박진석, 박영라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 이수빈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생모 고성희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 고성이는 이미 과거입니다. 저희 진짜 어머니는 은호를 키워주신 정순이 어머니님입니다. 지은호도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우리를 낳아준 사람보다 우리를 사랑해준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정순이가 두 남매를 껴안았습니다. 우진아, 은호야, 엄마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두 남매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사랑해요, 엄마. 카메라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비추다가 멀리 정신병동 창문에 얼굴을 대고 있는 고성이를 비췄습니다. 고성희의 마지막 독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진짜로 사랑했어야 했는데, 이용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 정신병동 간호사가 고성이를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가온재단 건물이 보였고 그 앞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쌍둥이 남매가 보였습니다. 고성이는 창문에서 떨어져 나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호야, 우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이제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스스로 망가뜨린 관계들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한편 지우진지은호 재단 개원식이 끝나고 쌍둥이 남매는 정순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거실에는 네 사람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순이를 중심으로 양쪽에 지우진과 지은호가 그 옆에 지강호가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영원히. 정순이는 두 남매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지우진도 엄마와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은호야, 사랑해.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고성이에 의해 찢어졌던 가족이 이제는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멀리 정신병동에서는 고성이가 여전히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버렸던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녀를 위한 자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법을 알았더라면, 소유하려 하지 말고 사랑했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